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운동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하면은 이제 몸을 키우기 위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실 텐데, 그런 방식의 운동을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이라고 하죠. 이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 근비대를 위한 운동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 장력, 그리고 두 번째가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 근육의 미세 손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것이 기계적 장력이에요. 기계적 장력. 혹은 알고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기계적 장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런 머신이라던가 뭐 바벨, 덤벨, 어쨌거나 외부에 있는 물체로서 그냥 외부에 의한 작용으로서 내 근육에 좀 장력을 형성을 하는 요 무게를 딱 받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런 뭐 정면 삼각근이나 뭐 삼두나 이런 데에 장력이 실리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기계적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적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일정하게 계속해서 실려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실려 있는 게, 일관성 있게 실려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가령 이 무게를 딱 받아서 위로 빵 밀고, 빵 밀고, 빵 밀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 장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는 행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근비대를 많이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기계적 장력이란 거를 잘 걸어주려면은 일단은 손을 좀 잘 써야 돼요. 손을. 그래서 손은 약간 저울의 역할을 합니다. 밀든 당기든 저울의 역할을 해요. 대부분의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무언가를 잡잖아요. 그쵸? 뭐 받쳐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무게를 손에서 먼저 느낀단 말이에요. 손에서 먼저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딱 느끼고 그 무게감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2.5kg 원판이 있죠. 제가 손바닥에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서 원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판의 무게 2.5kg만큼의 무게가, 힘이 내 팔이 펴지게끔, 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내 팔은 이렇게 펴지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면서 팔꿈치를 굽히면서 상완 이두근, 알턴 근육이 힘을 쓰게 되면서 기계적 장력이 생깁니다. 이런 걸 기계적 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손은 저울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2.5kg라는 원판의 무게를 정확히 받쳤으면은 이 손 저울에 눈금이 띠리리리링 올라가가지고 한 2.5kg를 가리키고 있겠죠. 2.5kg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숭 떨어져 봐요. 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판이 손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게 되면 2.5kg를 가리키고 있던 눈금이 0이 되겠죠. 0이 됐다가 받으면서 다시 다시 2.5kg가 되고, 요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일이.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울에, 손이라고 하는 저울에 실려있는 이 2.5kg 하는 무게가 항상 일정하게 실려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빠르게 뿐만이 아니라 손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만 빨리 내려가면은 이 원판의 무게가 손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저울의 눈금이 2.5kg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눈금이 바뀌지 않게, 요렇게 동작을 해주는 게 내 근육에 지속적인 기계적 장력을 걸어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게가 날리는 게 없다는 것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근육이 늘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 얘를
빠르게 빵 수축을 하면 오유 빠르게 빵 수축하면 어떻게 됐어요 방금? 손에서 원판이 날아갔죠. 날아가면은 저울에 있는 눈금이 어떻게 돼요? 2.5를 가리키다가 0이 되잖아요. 그쵸? 딱 밀어내는 순간에는 당연히 좀 강한 힘이 생겼다가 작은 반작용에 의해서 쫙 올라갔다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0이 또 돼버리고 받으면서 다시 2.5kg가 되겠죠. 그래서 밀 때도 이렇게 가속이 생기면 안 된다. 순간적인 힘으로 빵 밀어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올라갈 때도 어떻게? 저울에 있는 무게가 일정하게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눈금이 저울에 있는 눈금이 바뀌지 않게 일정하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어떻게? 일정하게.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천천히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천히 내려야 된다. 뭐 천천히 밀어야 된다. 천천히 밀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보긴 했는데 미는 것도 천천히 미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밀어야 된다 혹은 천천히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기계적 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적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 있게 단 한순간도 내 근육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가속이 생기면 안 된다. 동작을 요렇게 일관성 있게 요런 동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머신으로 한번 가볼게요. 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받쳐놨죠? 손에 저울 딱 달아놨죠? 저울 무게가 빨리 떨어지면은 저울의 무게가 눈금이 쭉 내려가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울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내려왔다가 밀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하게 저울의 무게가 일정하게 실려 있도록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기계적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밀 때, 그러니까 수축할 때, 힘을 낼 때, 힘을 딱 써서 단축을 시킬 때 그때 좀 빵빵 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언제냐?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얘를 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 좀 내려올 때 무게를 받다가 밀 때 일정한 무게로 밀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이 안 돼. 우리가 미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텨서 내려오고 밀 때 어떻게? 빵 던져버려. 순간적인 파워로.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또 어떻게 해요? 버텨주고 빵 밀어내고 버텨주고. 이런 동작은 내가 단축성 수축,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할 때, 힘을 낼 때 이 무게가 컨트롤이 어려운 무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신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구간에는 장력을 계속 실어서 기계적 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방식의 운동이고요. 근육의 지속적인 장력을 고중량 훈련을 할 때 그렇게 근육의 지속적인 장력을 유지해서 신장성 수축 구간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할 때는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무게를 정확하게 저울에 달고 날아가지 않게 일정한 템포, 무게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실려 있게. 밀 때도 어떻게? 슉 던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템포. 쭉 그대로 내려올 때 어떻게? 그대로 장력 실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훈련을 해주셔야지 기계적 장력이 극대화되고 근비대에 최적의 효과를 내실 수가 있다.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몸이 잘 커지지 않는다. 정체기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계적 장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템포 조절도 해보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득근하십시오. 화이팅!